안녕하세요. 도교명리학 저자 유천입니다. 저 오늘은 기초명리학 이제 첫째 시간이죠. 저희 목차를 한번 보면,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1강, 2강, 3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 음양오행론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사상에서 태극에서 음양오행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태극에서 음양오행이 이제 나눠지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청간, 식간론, 지진론의 12자, 청간론,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 지지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공부할 거고요. 청간의 오행론하고 사계절 작용과 기해 체계론, 에너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청간, 식간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대해서 논할 때 보통 이제 갑을 이렇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두 자씩 끊어서 이야기하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역시 똑같이 지지론에 보시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음양오행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극이라고 하죠. 일단 한자 빼고 태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음양은 뭘로 나누는가 하면 오행이라는 글자로 나눌 수가 있죠. 오행은 뭐냐면 목, 하, 토, 금, 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앙토가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동쪽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 중앙에 토가 있는데 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봄 계절을 말하는 거고요. 여름 계절을 추나 계절이고 춘하 추동이라고 하죠. 가을을 추, 겨울을 겨울 동자에서 추나 추동에서 이렇게 방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극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 태극의 음양오행은 원래 전국시대 음양가의 사상가인 취연이 원래는 양, 오행이 따로따로 있었는 걸 하나로 이렇게 묶은 사람이 취연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사상가인 취연 때문에 음양, 오행이 묶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과 양은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면 음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양은 굳건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야기할 때 양이라고 하는 걸 밤낮을 나눌 때 낮과 밤을 나눌 때 낮을 밝다 이래서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의 계절을 음이라고 하죠. 낮과 밤을 나눌 때 양음으로 나눕니다. 낮은 양이다, 밤은 음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남자를 굳건하고 단단하다 해서 양에 나누고요. 여자를 음에 나누죠. 왜 그래요? 부드럽고 촉촉하다고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그 노동을 시킬 때 여자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남자를 시키죠. 왜 남자를 시키는가 하면 여자에 비해서 굳건하고 단단하고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양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양과 음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 짓느냐라는 뜻에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앞이 있고 뒤가 있죠. 그래서 앞과 뒤가 있으면 보통 앞은 우리 내장이 이렇게 있고 위 비장이 있어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가 나오는 쪽을 앞을 부드럽고 촉촉하다고 하고 뒤에 등 쪽을 갖다가 양이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같은 사람도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양은 굳건하고 단단하다 이래서 등 쪽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쫑분들이 이제 맞잖아요. 그럼 이제 몸을 움츠려서 맞는다는 거는 위와 장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보호하고 등 껍질 쪽으로 맞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양과 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오행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늘을 무슨 사상이라는 건 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간을 천에 비유하고
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지죠. 천간은 열자가 있죠. 그리고 지지는 12자가 있는데 천을 뭐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늘, 지를 땅, 그리고 지지 밑에 있는 지장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인으로 쓰죠. 요거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천지인, 천인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천인지가 있으면, 인 위에 하늘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천의 계절이 이렇게 교류를 하겠죠. 사람 밑으로. 그리고 사람도 역시 땅도 역시 사람 쪽으로 이렇게 그 공기가 내려오니까 요 모습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인지 쪽에서 오행이 교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땅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다 있고 하늘의 기운도 다 있다 해서 오행을 골고루 이렇게 교류하는 그러니까 기감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서로 공유한다라는 표현, 기감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기감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의 기운도 역시 태극에서 음양이 나눠졌고 음양이 결국은 뭐였는가 하면 오행이라는 걸로 나오면 오행에 천의 기운도 오행이 있는 거고 사람에도 오행이 있는 거고 결국 지에도 땅지에도 오행이 있는 거니까 결국 요 부분을 나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옛날 성리학을 하시던 송나라 중국의 성리학을 만든 그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만 오행이 있다. 그래서 존귀하다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어떤 다른 학자는 동물들한테도 오행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한테는 오행이 없다. 이렇게 동물한테는 오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파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쪽에서는 태극이 음양을 나누고 음양은 결국 오행을 생성했고 그 오행은 하늘이나 인이나 지의 모든 오행을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늘에 대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나누는 것도 오행을 나누는 방법이고 사람을 또 지장간에서 오행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는 천간을 지장간에서 쓰는 것도 오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지지에서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리이라는 12글자를 넣는 것은 또 역시 오행의 기감을 하고 오행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면 방위를 나타내는 중앙토에 토가 있고 동쪽에 목이 있고 서쪽에 금이 있고 위쪽에 화가 있고 수쪽에 동이 있다 해서 추나추동이라는 오행의 계절을 나타냈죠. 자, 요걸 다시 나타나 보면 요렇게 땅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때 땅지죠. 그죠? 자, 땅지에 사람이 요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천이겠죠. 그래서 천인지가 되겠죠. 인지. 인지입니다. 천인지. 그래서 천, 인, 지죠. 자, 요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사방을 나눴으니까 사방에서 밑에는 수고, 위에는 화고, 동쪽은 목이고, 서쪽은 금이었습니다. 그러면 봄춘자이니까 추나 추동으로 하면 되겠죠. 추나 추동을 놓고 목은 뭔가 하면 봄 기운을 말하는 거고 화는 여름 기운을 말하는 거고 추는 가을 기운을 말하는 거고 동은 겨울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놓았을 때 하늘의 기운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어떻게 넣는가 하면 여기 목에다가 갑과 을을 놓고 여름에 병정을 놓고 금에 경과 신을 넣고 겨울에 임과 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토를 넣어서 무토, 기토를 놓으면 열간의 배속이 방위 배속이 되죠. 사람이 있고 천이 있고 지가 있을 때 교류가 오행이 교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뭔가 이러면 아까 여기에 병정 기운을 가져오면 병화와 정화가 하늘에 있는 거죠. 자기 사람은 무슨
게 기운이 있느냐? 여기에 목의 기운이 있고 흙이라고 했으니까 토의 기운이 있고 금의 기운이 요렇게 있죠. 그리고 수의 기운이 있는데 겨울의 기운. 수는 뭐냐면 임수가 개수가 있는데 자, 개수는 원래 하늘에 떠 있다가 비가 되어서 내려와서 땅 위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요렇게 땅 위에 있는 거는 임수고요. 호수가 되어서 있는 거고 어쨌든 임수도 땅 밑에 있는 거죠. 바닷물 호수가 깊이 들어가려면 여기 밑에 이렇게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땅 밑으로 흘러 지하수로 내려가는 걸 뭐라는가 하면 개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은 수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병화라는 뜻은 하늘에 떠 있는 글자니까 병화는 태양의 의미를 갖고 있고 정화는 보통 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하면 아까 금방 이야기했지만 갑과 을의 글자가 있고요. 토는 무토와 기토 글자가 있고 금에는 경금과 신금의 글자가 있고 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행 배속도를 잠시 알아봤고요. 이런 오행을 어떻게 옛날부터 표현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역시 흙이 있으면 나무목이니까 나무목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나무에 실제 나와 있는 운동은 직선 운동을 나무라고 보고요. 요렇게 옆으로 가지가 이렇게 나는 걸 뭐라고 이해하는가? 곡선 운동이라고 해서 요거는 목의 운동이지만 요렇게 뻗어나가는 걸 화의 운동이랍니다. 화의 생긴 모양이 보면 요렇게 이제 뿌리가 나가고 나무가 가지가 나가듯이 화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의 기운은 요 목의 기운이고 화의 기운이고 토는 금방 땅 위에 있으니까 땅은 토자가 이렇게 되죠. 토자. 금은 뭔가 하면 가시를 의미합니다. 가시를. 그래서 가실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감나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안 따는 거 있죠. 안 따는 거는 까치가 와서 요렇게 까치가 날라와서 쫓아가고 이게 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윤화작용이 한다 해서 보통 수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글자의 목, 뻗어가는 옆으로 좌우 대칭이가 뻗어가는 걸 화의 운동, 땅, 그리고 금은 금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는 이렇게 가실이 떨어져서 흙으로 내려와서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의 작용이죠. 보통 우리 사자의 서라는 말을 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자의 서는 윤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행을 다시 행성으로 비유하면 자, 여기에 있는 태양이죠. 태양은 하늘에 자외선을 쫙 내리고 있고 여기에는 똑같은 상태에서 문이 있습니다. 문은 달은 한결같죠. 낮과 밤을 같이 이렇게 하고 낮에도 태양도 돌고 달도 돌지만 자외선에 의해서 달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다가 가끔 자외선이 약할 때 달이 같이 뜨면 우리가 이제 낮에 달이 떴다 고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은 계속 뜨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구보다 문은 뭐 30배인가? 태양이 더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작용을 하는 작용이 민물 썰물 작용을 하면서 우리한테 음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동치는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선과 문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지구과학 하시는 거고요. 우리 쪽에서는 원래 지구를 토라고 보고 수성 가까이가 요게 이제 수성이고 여기가 금성이고 태양 가까이 쪽이니까 여기가 화성이고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죠. 화성. 다음에 목성이죠. 원래 목성 다음에 토성이고 토성 다음에 명왕성, 천왕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 상관없이 요렇게 보면 목성, 목, 화성, 화, 토성, 지구를 토로 본다 했습니다. 토. 그리고 금성을 금, 수성을 수한다 해서 이렇게 행성을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나눴다 해서 요 5개 하고 그래서 선을 양, 그리고 문을 그리고 오행을 목화토금수 이렇게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행성의 오행 법칙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입니다. 땅에서 나타내는 것은 흙이고요.
아까 동쪽을 보는 게 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보는 게 금이죠. 자세히 보면 땅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거는 목, 토, 금입니다. 목에는 무슨 성질이 있는가 하면 간목과 을목 성질이 있고요. 토에는 목, 토, 기토가 있고요.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가 어떻게 뜹니까 하면 동쪽에서 떠갖고 쫙 해서 서쪽으로 지고 있죠. 요런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에 뭐가 주로 있는가? 목, 토, 금이 있는데 토는 항상 중앙을 지키고 중용을 지키고 있죠. 아까 그림에서 보면 맨 위에 화가 왔을 거예요. 요렇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오행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수와 물은 우리가 한쪽 궤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의 성질은 병화, 정화가 있고요. 물에는 임수, 개수가 있는데요.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주의 화와 수를 가장 중요시 시킵니다. 물론 오행이 다 갖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의 오행이 편중돼 있을 때는 화와 수의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아시고요. 우리 사주 오행을 중용에 맞춰서 중화에 작용을 할 때 어떻게 편중되냐, 정해 있느냐 있는 걸 떠나서 화와 수의 작용이 고르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화는 태양이고요. 정화는 별에 비유를 하고요. 임수는 호수에 비유하고 개수는 빗물에 비유합니다. 간목은 큰 나무를 의미하고요. 을목은 예쁜 꽃나무에 비유를 하고요. 무토는 보통 등산, 산 위에 큰 산에 비유하고요. 기토는 농가 밭전에 비유합니다. 경금은 원래 자평지전에 하면 숙살죽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금강석, 원석이라고 하죠. 돌을 가공하기 전에 있던, 세공하기 전에 있던 돌, 스톤, 그대로 말 그대로 스톤입니다. 신금은 가공한 보석이라 해서 주얼리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 오행 10개 중에, 목화토금수의 글자 10개 중에 가장 빛나는 게 뭡니까? 라면 신금이고요. 신금은 가공한 보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금 남녀를 비롯하고 신금들이 좀 예쁜 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에 예쁜 척에 들어가는 게 병화입니다. 병화가 또 예쁜 쪽에 들어가고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을목도 예쁜 쪽에 들어가죠. 뭐 예쁘고 정화도 물론 예쁘기는 예쁩니다. 근데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원래 토를 기준으로 해서 목화를 뭐라고 하는가 목화통명이라고 금수를 뭐라고 자르는가 하면 금수상간이라고 자릅니다. 목화는 현명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금수는 똑똑한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화가 많은 사주는 EQ가 뛰어나다이라고 금수가 많은 자는 IQ가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자, 요런 형상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은 어질인을 씁니다. 그래서 어질다는 말은 착하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목화가 꾸준하다는 한결같다는 뜻이고요. 화는 예의를 나타냅니다. 예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는 뭡니까? 예의 없는 걸 못 본다 이 말도 되고 자기가 예의 있는 걸 좋아하니까 예의를 지킨다 이 말도 되겠죠. 그래서 목화통명을 나타내고요. 금수는 뭔가 하면 금은 의리를 나타내고요. 수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은 차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냉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숙살지기의 기운을 갖고 있는 숙살지기가 뭔가 하면 권력을 쥐고 휘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군인, 경찰 뭐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문간이 아니고 무간이죠, 무간. 무관인데 왜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무관 좀 뭐 이건 겸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무를 겸비했다. 토는 뭡니까? 중앙토라 해서 무던하다 이래서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의를 지킨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방위도가 이렇게 항상 뭘 한다? 방위도를 나타내면 구글이나 다음 지도에서 보는 방위도하고 틀립니다. 여기 위에가 원래 구글에서는 북쪽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여기가 남쪽이고요. 밑에가 북쪽입니다. 거꾸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요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명리학에서 보는 방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남을 뭐라 하는가 하면 오, 동을 뭐라 하는가 하면 묘, 설을 뭐라 하는가 하면 유 방향에 있다고요. 해,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나가죠. 술은 했고 요렇게 해서 자축인묘 신유술을 하는 거고 요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북쪽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임계가 있고요. 그리고 갑을이 있고 병정이 있으며 경신이 있고 무기가 있겠죠. 요렇게 안에는 천간 10간을 나타내고 밖에서는 12간을 나타냅니다. 요 제 뒤에 칠판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걸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천간, 식간론과 지지 12자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강에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지지의 12자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